반갑습니다. 13-2 감성경영 리브2에서는 감성 지능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감성 지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감성 지능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감성 지능은 이 앞전 시간에 잠깐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감성 지능이 동기를 유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직무 몰입도, 리더십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무 만족, 고객의 지향성, 이직 의도 등과 같은 구성원들의 직무 태도의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성 지능이 동기를 유발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늘리고 조직 몰입도를 더 강하게 할 것인가, 몰입도가 약하게 될 것인가, 리더십 등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높은 감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그렇지 못하는 조직에 비해서 조직 효과성이 더 높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성 지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또 공통적으로 이성적인 능력 못지않게 감성적인 능력의 중요성과 감성 지능이 개인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성 지능이 왜 중요한가 하면 조직의 입사 후에 적응하는 인간관계라든가, 그리고 승진과 같은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행동과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감성 지능이 구성원의 결속력을 증가시키고 조직 몰입과 서비스 품질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내용을 지금 연구에서 지금 펠퍼와 브레스킨의 연구에서 이 내용들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성 지능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자들의 감성 지능 연구 결과를 보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사람들의 역량 모델 중에서 감정 및 감성의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과 관련된 역량으로 확인이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직 내의 적응이라든가 성공은 EQ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조직에서의 승진의 IQ보다 EQ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이죠. 감성 지수가 얼마나 높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감성 지능이 직무 만족, 성과에 대한 피드백, 보상 시스템, 직무 특성, 동기 유발, 조직 몰입도, 리더십 등에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업적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죠. 그만큼 감성 지능은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지금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유사하다. 유사한데 사회성이나 정서적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예측력이 높다고 보고 또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경력 개발 및 조직의 성공에도 중요한 원인이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이타적인 행동, 자발적인 행동, 또 조직 종사자들의 직무성, 직무 태도, 조직 시민 행동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감성 지능에 대한 예외적인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히틀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정밀기계라든가 공학, 세무회계 분야 등에서는 감성 지능이 높다고 해서
업무 성과가 높게 나오지는 않더라는 내용도 연구 결과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영에서 주로 대다수 좌우하나 공학이라든가 세무 회계 분야 이런 부분은 좀 감성보다는 더 정확성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례 하나는 높은 감성 지능을 가졌던 히틀러는 감성을 활용한 탁월한 연설로 대중을 선동을 해서 독일을 광나는 도가니로 만들고 2차 세계대전을 발발했죠. 감성을 가지고 다른 데 써먹는 뭐 이런 내용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과 조직의 감성 지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지능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짚어줍니다. 그럼 히틀러는 감성 지능이 아주 높아서 탁월한 그 감성으로 연설을 해서 독일을 광나는 도가니로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발발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감성 지능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예외사항을 들어놓습니다. 히틀러는 정치가이고 독재자였죠. 1933년에 독일의 수상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세관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죠. 처음에는 화가가 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해서 그림 엽서를 만들어서 생활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오페라와 박은호에 심취했고 어떤 감성이 대단하게 높은 사람인데 인종이론이나 반유태주의를 일으켰고 히틀러의 정치 사상이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성주의자가 그 감성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성 지능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조직 구성원의 감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셀러비에하고 메이어란 학자가 그 감성 스킬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감성 지능은 사람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감정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감정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은 요지는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나를 알고 상대의 감정, 나의 감정을 알고 상대의 감정을 알아서 감정을 활용할 줄 알고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감성 지능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을 읽는 능력 내용인데요. 자신의 감성과 타인의 감성을 평가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사람을 읽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성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표현한 것을 알아야만 사람을 읽는 능력에 갖추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감성 활용 능력이 있는데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황에 맞게 감성과 업무를 조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때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팀원들이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헌신하게 할 수 있는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성을 보이는 팀원이 있다면 이런 팀원 간에 서로 도와주고 우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팀원들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정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인데요. 감정은 임의적이나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겠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하고 다른 감정으로 발전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측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감성 지능에 대한 이 장에서 전체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감성과 부정적인 감성에 대해서 여기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성은 구성원 간에 신뢰하고 협력하고 일에서 자부심을 높이기도 하고 경영진에 대한 존중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긍정적인 감성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성은 구성원이 스트레스, 불안, 초조를 나타내고 결과적으로 명확한 업무 성과가 침체된 분위기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일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게 함으로써 경영진이 존중을 받는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긍정적 감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유급론에서 이야기했었죠. 어떤 자극에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감성지능 구성요소에 들어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감성지능의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구성원들이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게 하고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상대의 다른 사람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조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키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최고 경영자 다수가 공감 능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공감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감성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그런 리더십을 왜 발휘를 못하는지 이게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성지능의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기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정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 이것이 감성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내적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들인데요. 선천적으로 높은 감성 지능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누구나 감성 지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은 다시 지금 감성 지능에서 요약을 하자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기초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성 지수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보고 한번 여러분들의 감성 지수를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런가 안 그런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다.
그런가 안 그런가. 그리고 친구가 나를 화나게 하면 친구에게 기분 나쁘다고 말한다. 이렇게 지금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고 나는 감성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성 지수는 그렇다의 응답수를 계산해서 확인한대요. 8개 이상이면 사춘기 소녀 같은 풍부한 감성 소유자라고 하는데 2개 이하였다. 그렇다는 응답수가. 그랬을 때는 감성이 말라가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금 전화가 들어왔는데 껐습니다. 감성 체크를 해보는 과정에서 본인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또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을 많이 듣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노력만이 감성 지능이 향상시킬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 내용도 감성 지능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감성적으로 글을 쓰고 읽고 쓰는 연습이 필요하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적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행동과 동기를 이해하기에 앞서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 자기 감정을 늘 살펴보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를 이해해가는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감성을 이해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비판이나 잔소리, 충고를 하려는 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공감하는 모습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감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해내야 되고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키려면 심리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인데요. 회복 후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긍정적 에너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 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다시 4가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성적 현실 인식인데요. 감성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인데 조직 구성원 모두의 공감도가 형성된 감성 지능을 갖춘 조직체를 만들려면 구성원들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성 지능을 갖춘 조직으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스스로 변화를 이끌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그래서 구성원의 감정을 존중하고 구성원 스스로 변화를 이끌도록 유도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성원의 감정을 존중하고 구성원 스스로가 변화를 이끌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감성적 현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 리더는 조직의 감성적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상적 전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하들에 의한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리더는 구성원들이 다 함께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수시로 언급함으로써 구성원 스스로가 변화를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변화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주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요지는 다시 이야기하면 구성원들을 스스로 동참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 이것이 감성적 현실인식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 형성인데요. 감성 리더는 구성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구성원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감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공감을 일으키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을 감성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이 비전이나 목표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직과 구성원 개개인이 공통된 꿈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공감을 어떻게 불러일으키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공감 형성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지능 개발인데요. 구성원들을 어떻게 감성지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부조화가 존재하는지 스스로 지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 간의 어떤 부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 내용들은 왜 그런 내용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성원들이 지각하게 만드는 것, 알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감정적 기조를 잘 관찰함으로써 긍정적 에너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부정적 감성을 건설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감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감성 지능 향상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성 지능을 개발해 줄 것인가,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긍정적 에너지로 이렇게 포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 지능이 개발됐다면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리더는 조직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감성 지능이 유지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구성원 간의 상호 간에 신뢰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또 인간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도록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발전과 성과 달성에 구성원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인식, 이런 것들이 심어줌으로써 이 일에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찾게 되더라. 그래서 감성 지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성 지능을 발휘한 리더의 사례를 보겠는데요. 중국의 위대한 군사가이자 개혁 정치가로 평가되는 조조위랍니다. 이 사람은 아주 냉철하고 차가운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조조의 인간적 매력과 풍부한 감성을 엿볼 수 있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조는 포고령을 내린답니다. 그래서 내가 의병을 일으킨 이래로 나를 따라다니다가 죽은 장사가 있으면 그 자녀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게 논밭을 나누어주고 또 그 자녀들에게 학교와 선생을 둬서 공부를 시키도록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조는 고향 사람들을 감격시키고 부하 장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은
자신들이 일이었기 때문에 나도 저런 대우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을 위해서 사당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 주도록 해서 지금 현재 부하들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르도록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조조는 인지 등용의 핵심 원리로 인성과 인심을 들고 있었는데요. 조조는 장수와 병사들이 무엇을 위해 자신을 따라서 목숨을 거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높이고 자기를 책하서 공을 남에게 돌렸고 농공행상을 통해서 남을 장려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결정과 약점이 있으면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를 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을 엄격히 집행해서 법에 따라 사람을 제압하고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관대히 포용하는 이런 감성 지능을 발휘한 리더 사례를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또 사심없이 대하고 사리로서 설득하고 또 언행을 일치시켜 신뢰를 얻었던 그런 내용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인심을 얻어야만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원리를 이 사람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상필벌 또 이성적 판단과 행동 그 위에 따뜻한 인간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고는 절대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이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또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만은 지금 세월호 참사로 아주 그 유명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그 동양 피스톤의 홍승겸 회장의 리더십 이 내용이 화제가 됩니다. 동양 피스톤의 재직 중이던 직원 한 명이 딸이 그 세월호 참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팽목항으로 달려가서 안전하게 구조되기를 기다렸는데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기다리는 동안 회사에 미안하니까 사표를 제출했는데 동양피스톤의 회장이 사표를 반려합니다. 그래서 딸을 찾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 직원한테 7개월 동안 꼬박 월급도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되돌아온 그 직원을 다시 회사로 복귀시켜서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기술을 가지고 나가면 운영될 수 있겠느냐. 직원이 회사의 곧 회사 경쟁력이라는 이런 소신을 갖고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이런 회사는 그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그런 좋은 사례인데요. 감성 경영의 중요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성 지능에 대해서 이 장에서 리뷰를 했습니다. 감성 지능에 대한 내용을 한 장에서 한 번에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죠. 13- 감성 경영 리뷰 2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